친구한테 우리 언제 한번 볼까?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먼저 밀려온 건 피곤함이었습니다. 답장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고 썼다가 지웁니다. 거짓말도 아닌데 왜 이 한 줄이 이렇게 망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진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다시 괜찮은 척해야 할 내가 피곤한 것뿐입니다. 만나기 싫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더 비어있을 내가 벌써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가워진 건가? 내가 이상해진 건가?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관계와의 거리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하지? 약속이 잡힌 날 아침부터 괜히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옷을 고르는 것도 평소보다 귀찮습니다. 막상 자리에 앉으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한참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폰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얼굴도 있습니다. 다만 관계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 피로감을 내가 이상해진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건 관계에 대한 거부가 아닙니다. 관계에 드는 감정 에너지가 예전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재미없는 농담에도 일단 웃어줍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길어져도 표정은 안 바뀐 척합니다. 내 얘기를 꺼내고 싶다가도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냥 삼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먼저 일어나기 한마디를 못합니다. 상대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이미 지쳐있는데도 끝까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무슨 말을 안 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만남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몇 번이나 나를 접었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배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배려가 맞습니다. 문제는 배려가 쌓이면 감정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곤한 관계는 의외로 먼 관계도 가까운 관계도 아닙니다. 애매한 관계입니다. 스토리는 봤는데 안부를 물어야 하나 고민되는 사람, 생일은 챙겨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톡을 쓰자니 어색한 사람, 만나자고 하면 싫지는 않은데 날짜가 잡히면 벌써 피곤해지는 사람, 끊긴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하게 굴 수도 없는 그 사이 어딘가의 사람들. 완전히 남이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연결된 관계는 계속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답장 하나를 고르는데도 톤 하나를 정하는데도 매번 작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친한 사람 한 명보다 애매한 관계 5명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는 감각은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이 쓰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합니다. 벽을 세우고 마음을 닫고 차갑게 구는 것. 하지만 건강한 거리두기는 그런 단절이 아닙니다. 모든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리액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에 같은 깊이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성실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가장 빨리 닳게 만듭니다. 오히려 다 맞추려는 순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술입니다. 예전엔 사람을 안 만나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만나도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없어도 알림은 옵니다. 만나지 않아도 반응은 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 온도가 달라집니다. 단톡방은 하루 종일 울립니다. 답장을 미루면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싶을까봐 괜히 신경이 쓰이고, 스토리를 보면 안부를 안 물을 수 없고 안부를 물으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 생일에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질 것 같아서 결국은 씁니다. 사람을 안 만나도 하루 종일 관계 안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 풍경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닙니다. 사람보다 연결 상태가 사람을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로 묻는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잘 지내는 것보다 덜 소모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관계에서 바라는 진짜 기준입니다. 이쯤에서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래 관계의 질을 거리로 판단해왔습니다. 가까우면 좋은 관계, 멀면 소원해진 관계.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가 먼저 오는 사람. 편하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밝은 버전의 나를 꺼내야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즐거웠는지보다 실수 안 했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아무리 자주 봐도 아무리 가까워도 편한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자주 확인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편한 관계는 말을 많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가까움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가까움이 좋은 겁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를 닳게 하는 관계에 계속 에너지를 붓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이제 다 정리해야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와 절교할지, 누구를 멀리할지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로 관계를 다시 놓는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 더 가까이, 어떤 관계는 반 걸음만 뒤로, 어떤 관계는 지금 이대로. 이 조절이 가능해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숨쉴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 같은 반응, 같은 깊이, 같은 속도를 주려 할 때 우리는 가장 빨리 지칩니다. 관계마다 내가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양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가까워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계보다 거리를 먼저 생각한다고 해서 차가워진 건 아닙니다. 이 관계를 더 오래 가져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나를 먼저 잃지 않으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장을 미루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답장이 미안해서 무거운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무거운 걸까? 그 구분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관계의 온도를 알려줍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